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그래 다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어찌됐든 당분간이라도 계속 과외하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수능 만점 받을 수 있다! 라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수능 만점 받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앞으로 진행될 몇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점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래 알겠습니다 정광근 선생님. 그래서 당신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수학이 즐겁고 뭐 재미있고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볼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십 년 이어왔던 그 과정을 바꿔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체제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릴 텐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봐야 하고 점수를 잘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 하는데 과연 선생님의 방법으로 수능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요. 정말 잘 볼 수 있습니다. 뻥이 아니라 수능 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유튜브 강사님들 뭐 일타 강사님들이라고 하시던데요. 뭐 어마어마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분들 영상을 봅니다.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서 제가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와 대단하다 이분들 이러면서 제가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스스로에게 하나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걸 보는 우리 학생들이 이걸 다 이해한단 말이야? 이 모든 과정을 정말 다 캐치한단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중에서 굉장히 상위에 있는 뭐 수학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애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겠고 거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중간에 그 설명을 듣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저 같으면 제 방법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깁니다. 여러 영상을 쪼개서 만들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수능 만점에 한번 도전해봐 하는 자신감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 책 페이지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능 난이도 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수능 난이도 상 문제를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 텐데요. 나는 수학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분명히 복습해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B, 루트 5, 3과 직선 Y는 X-2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와 Q에 대하여 각 APB와 각 AQB는 90도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L이라 하자. 그리고 L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예, 죄송합니다. 화들짝 놀라셨죠? 당황하셨죠? 괜찮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이 수능 난이도 문제를 누구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이 그려지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 꼭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면요. 이 문제를 보고 이건 머릿속에 다 그리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1%입니다. 대한민국 1%는 예외지만 나머지 99%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1%도 계실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 저를 포함한 99%는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좌표 평면상에 주어진 문제의 조건대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대로 이 좌표 평면을 그리고요. a와 b점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과 루트 5, 3을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대충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참고로 직선이라는 것은요,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A와 B 사이는 이렇게 굽어서 갈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겠지만 그냥 제일 빨리 가려면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두 점만 있으면 누구든지 두 점을 자로 연결해서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좌표 평면에 두 점을 찍었습니다. 다음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y는 x-2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y는 x-2도 한번 그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프 약해요. 내지는 뭐 그래프 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직선의 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원주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개념, 그리고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개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그 교점을 찾는 방법들을 세분화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게 선이다 라는 걸 안다고 가정하고요. 두 점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가장 간단한 점은 뭐냐면요. x값이 0일 때, x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요 위에 있는 점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점은 0,1, 0,2, 0,3, 0,-1, 0,-0,-3 모두 x좌표 0이죠. y축 위에 있는 점은. 그러니까 x값에다가 0을 넣는 순간 y가 마이너스 2구나. 이 점을 이 직선은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점 찍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에 0을 넣습니다. x 빼기 2가 0이다. x가 뭐가 돼야 되죠? 뭐에다가 2를 뺐더니 0이 됩니다. 2죠, 2. 그러니까 2,0이라는 점 두 개를 찍고요. 자, 이렇게 쭉 연결하면 지금 우리는 y는 x-2라는 직선을 그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거는요. 자, 주어진 조건 3. 두 점 PQ. 이 직선 위에 P하고 Q라는 두 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 A라는 점과 P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하고요. 그래서 이 각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또 A라는 점과 Q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했더니 또 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각이 9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P와 Q를 대충 여기 그 Y는 X-2라는 선 위에 찍고요. 이 A와 P와 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0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AP, B를 찍었으니까 AQ, B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90도를 두 개를 표현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원주각이라는 조건을 알게 되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요 지름이, 여기 직선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기하학 시계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 원주각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여기까지 그리는 순간 이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원주각에 대한 개념이 이해를 바탕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분들은 뭐라고요? 그렇구나. 얘가 지름이고 이 지름 위에 그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반원, 이게 지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어떤 점하고도 연결을 하면 90도가 된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주각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 지름을 기준으로 이 반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지름을 표현하는 이 A와 B와 그 점을 연결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모두가 뭐가 된다고요?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게 원주각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그렸다가도 이놈의 P와 이놈의 Q가 이 선 위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저스트를 하겠죠. 아, 요렇게 생긴 놈이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오케이. 점 두 점 있으면요. 이 점을 원에 있는 양쪽 끝점, 지름상에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찾을 수 있고요. 중심과 두 점 아무 때나, 왜냐하면 이건 반지름을 갖기 때문에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그 교점, 두 개의 이 서클과 이 직선이 만나는 이 P와 Q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예, P와 Q 사이를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찾기만 하면 우리는 L 값을 구하게 된 것이고, 그 L 값을 그냥 제곱하기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아까 초반에 약속을 드렸지요. 예. 지금 수학을 놓으신 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제가 이해시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그 1타 스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그런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쭉 듣다가 여기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지를 모르는 학생, 혹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과 이거 원의 방정식을 구했다 하더라도 연립해서 풀 수 없는 학생,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다 알아서 풀어서 이 두 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거리 공식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온전히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선행성을 가진 수학의 본질에 따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구할 수 있고, 이 난이도 상인 수능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다 보면 결국은 다 만점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비디오,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부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1차 방정식의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은 우리가 함수를 시작할 때도 1차 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죠.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1차 방정식의 기울기, 이 값이 결국은 미분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1차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데요. 자, 1차 방식 뭔지 한번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지금 저축엔 돈이 있어서 3달러가 호주머니에 들어있고요. 매주 2불씩 엄마한테 용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다 써버려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달러 더 받습니다. 일주일에 3달러를 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2가 의미하는 것과 이 3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 3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풋은, 즉 이 함수, 이 방정식 안에 들어가는 이걸 함수로 보는 거죠. 일단 함수로 보면 x값이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일주일 후에 가지게 될 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y축은 달러 마크가 있죠. 예. 그리고 x축은 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3달러로 시작하고요. 3달러로 시작하고 일주일 후면 얼마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주일 후면은 5불이 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1,5라는 값이 있고요. 0,3이라는 값이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하는 값, 뭐 아니면은 y 인터셉트라고도 하고요. y의 절편이라고도 하죠. 그건 뭐냐면 x 값이 0일 때, 이게 시간이면 보통 시작 값이 되죠. 예, 마이너스 시간이라는 거는 좀 쓰지 않는 개념이니까 x가 0이다. 그 말은 뭐죠? 얘 처음에 호주머니에 3달러 들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불을 버니까 2불을 용돈을 받으니까 번 건 아니네요. 하여튼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학생들 감사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 후면 뭡니까? 예, 5달러가 되고요. 2주면 얼마겠죠? 예, 매주 2씩 늘어나니까 2달러씩 늘어나니까 당연히
7달러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건 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직선을 그어버리면 우리가 그래프를 구한 것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울기라는 기울기의 개념이 도대체 무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울기는요, y 값의 차이 혹은 증가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x 값의 차이 혹은 증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런 공식들을 갖다가 배우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x값의 차이가 1인데 이건 정확하게 뭘 말하냐면요, 원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여기서 3달러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더니 2달러가 불어나서 5달러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달러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보이십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x1 이걸 y1 x2 y2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여기를 x1 y1이라고 놓으면 y2에서부터 y1을 뺀 값 3을 빼고 그 다음에 x2에서 x2에서 x1을 빼면 그러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실제로 xy라고 놓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유닛을 이용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 훨씬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1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2달러 per week, 즉 일주일에 2달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사실 제대로 쓰면 2달러 over 1 week, 일주일에 2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놈은요, 비율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뭔 말이죠? 일주일에 3불 받는 친구가 더 이런 식으로 스티프합니다. 스티프. 즉 경사가 가빨라지는 거죠.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그 말은 똑같은 일주일이 지나도 얘는 2씩 올라가는데 얘는 3씩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 이걸 움직여 볼게요. 이걸 움직여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자, 여기 0부터 시작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움직일게요. 그러면 똑같이 1을 갔는데 핑크빛은 뭐죠? 핑크빛은 요만큼 올라갔죠. 핑크 라인은. 그런데 이 블루 라인은 이만큼 x가 갔을 때 이만큼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x값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y값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는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영어로는 stiff라고 하는데 이게 더 이제 뭐랄까 경사가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할 때 이게 기울기와 절편의 식입니다. 방정식 1차 방정식을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 기울기와 y-인터셉트를 가지고 표현한 1차 방식인데요. 그럼 이 y-인터셉트의 기울기 설명했으니까 y-인터셉트의 설명을 하면 y-인터셉트라는 건요. 자, 우선 이걸 지우겠습니다. x값이 0일 때 y값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죠?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3불입니다. 3달러가 지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죠. 일도 안 했는데 엄마가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용돈을 아직 안 준 상태. 그리고 엄마하고 약속을 한 거죠. 야,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 내가 일주일에 2불씩 줄게. 그랬을 때 이 x값에다가 1을 집으면 뭐죠? 이 친구의 일주일 후에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썼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2주면 뭐죠? 4달러에다 3달러. 2주면 호주머니에 7불이 들어있겠구나. 10주면요. 20불에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3불, 그리고 10주 동안 매주 2불씩 벌어서 생긴 20불, 그래서 23불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y-인터셉트라는 것은, y-절편이라는 것은 y축과 만나는 값이기도 하고요. y축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즉 0week,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내가 원래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돈, 그게 y절편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y는 3x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이런 식을 볼 때요,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y절편이 0이네요. y절편 0 여기네요. 그리고 x가 1 증가하면 y는 3 증가하네요. 여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렌지를 좋아합니다. 컬러를. 자, 이걸로 이렇게
찍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게 옮길게요. 이렇게 옮겨서 딱 맞췄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오렌지 라인이 y는 3x의 그래프고요. 이 핑크 라인이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시작하는 값이 0이에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이 있으면 3불이 생기는 게 전 재산입니다. 2주 지나면 6불이 생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연립이라는 거를 1차 방식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할 텐데 요 직선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직선도 쭉 타고 올라가는데 언젠가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당연히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지 않으니까요. 평행한 라인은 만나지 않지만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네가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시스템,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 이 두 점이 만나는 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면 두 사람의 용돈이 같아지느냐? 두 사람의 그 돈이 같아지느냐? 시작할 때 이 친구가 더 부자로 시작했습니다. 3불을 더 가지고. 하지만 얘가 용돈을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친구가 따라가겠죠.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다. 답은 3주입니다. 간략하게 빨리 하면 2x 플러스 3이 3x가 될 때 3은 x네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x값, 즉 셋째 주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면 좀 전에 풀 수 있는 좀 전에 나온 그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물론 1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이 이 정도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1차 방정식이라는 피스를, 그 부분을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